터질 듯한 왕가슴의 그녀, 그리고 그녀의 남자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 동네 헬스장의 남자 샤워실. 운동을 끝내고 친구인 듯한 남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와, 아까 그 여자 가슴 죽이더라. 엎드렸을 때 그 엉덩이의 골짜기는 또 어떻고. 누구 말이야? 빨간 타프라? 그래, 그 터질 듯한 왕가슴 한 번만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 임마 시끄러. 그 여자 내 여자야. 함부로 침 흘리지 마, 알았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남자의 눈빛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네에서 가슴이 제일 큰 것이 맞죠. 가슴이 풍만하고 멋지기도 했지만 피부 또한 뽀얀 우윳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몸매도 얼굴도 연예인 뺨치게 예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나 봅니다. 친구들끼리 주말 저녁에 함께 강변을 산책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끌 정도로 예쁜 여자입니다. 평소에 옷 갖추어 입는 스킬도 있어서 산책을 나가도 운동을 해도 항상 멋쟁이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40대 중반이지만 나쁜 말씨 한번 사용하지 않는 우아함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현대판 신사임당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이 모임이 있는 날이면 가끔은 그녀의 전화번호를 따기 위해서 접근해오는 남자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평소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자상하던 남편이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 그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제법 규모 있는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과 훈남 스타일의 남편. 하지만 평소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해서 수없이 그녀의 애를 태우고는 했죠. 그래서 한때는 그녀도 남편이 어린 애인과 모텔 드나드는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그녀의 집 앞에 세워두고 다른 친구의 차를 타고는 그 남편의 뒤를 따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실제 남편이 만나는 어리고 예쁜 애인들의 모습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남편의 여자 문제로 애를 태우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었는지 모두 내려놓더군요. 그녀는 멍한 눈으로 우리 남편은 죽을 때까지 어린애들 찾아다닐 텐데 다 늙은 나는 계속 그 뒤나 캐고 다닐 거고 나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랬습니다. 친구는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질 때마다 그 남편의 여자들이 바뀐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남편의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란 것을 알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또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도 그녀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애인을 만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아내에게 더 잘한다는 그녀의 남편.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을 가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고 일찍 퇴근하는 평일 저녁이면 아무 일 없는 듯 아내와 동네 헬스장을 가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딱 그만큼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녀에게 남편은 아닐지언정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녀. 물론 나중에 늙었을 때 한번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속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인꼬 부부라며 부러워했죠. 무늬만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집에서 제법 자상하던 남편이 어느 날인가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그 자상함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살갑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녀에겐 무슨 일인지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남편. 처음에는 무슨 일로 삐졌나 했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자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행동도 말도 별 실수가 없는 듯하고 남편은 계속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도 이제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렇게 헬스장도 그만둔 남편. 남편의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가 남편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벌레라도 붙은 듯 획 돌아 누워버리더랍니다.
그 길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속이 너무너무 터져서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대놓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은커녕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기다리며 저녁마다 식탁을 차리기를 약 1년. 그녀는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이대로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이혼하자. 아이들이 걱정이기는 하지만 엄마인 내가 일찍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혼이 나은 것 같다. 그녀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더랍니다. 그녀 또한 남편에게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주 앉아 협의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말라버렸는지 눈물도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는 그녀. 그날 저녁 호프집에 친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하나하나 다 따졌어야지.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대? 그 많은 어린 년 중에 대체 어떤 년하고 살 거래? 너도 어리고 젊은 놈이 좋다고 하지 그랬어. 욕이라도 실컷 해주지 그랬어. 남자놈이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지. 애들 앞에서 애엄마를 그렇게 그림자 취급을 해? 등등. 이미 도장을 찍고 나와 앉아 있으니 더 말려볼 수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죠.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맥주를 쭉 들이키며 시원하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혼이 시원한 건지 맥주가 시원한 건지 말입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도장을 찍었다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부부간의 문제이니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에서는 아이들과 그녀가 함께 살기로 했으니 남편이 짐을 모두 정리해서 들고 나가고 나서는 남편에게서 그날 밤에 문자가 한 통 왔더랍니다. 너는 아이들 엄마다. 헬스장에 그놈하고 만나더라도 애들 모르게 만나라. 그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자를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다고 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모르겠다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취기가 오른 남편이 흐느끼면서 그녀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랍니다. 왜 하필이면 그놈이 나하고 같은 헬스를 다니냐고. 왜 하필이면 이 동네 놈이냐고. 왜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 그러면서 헬스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와, 아까 그 여자 가슴 죽이더라. 엎드렸을 때 그 엉덩이의 골짜기는 또 어떻고. 누구 말이야? 빨간 타프라? 그래, 그 터질 듯한 가슴 한번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야 임마 시끄러워. 그 여자 내 여자야. 함부로 침 흘리지 마. 알았어? 정말? 야, 웬만한 남자는 밤새 몇 번 죽이겠던데. 시끄러워 임마. 그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나서 합쳤냐고요? 아닙니다. 남편이 오해였음을 알고 찾아와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다음 날 바로 화장대 서랍 속에 서류를 가져가서 접수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혼을 성립시켰죠. 소통이라는 것, 특히 부부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